선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선거 때 발표했던 현금성 공약 이행을 뒤로 미뤄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 공약에 따라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기초학력 진단평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됩니다. 충북도의회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상임위 배정 충돌로 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단독으로 원을 구성했습니다. 폐기물 업체가 버리고 간 쓰레기를 또 세금으로 처리하게 생겼습니다. 5년간 방치된 쓰레기 6천 톤을 처리하는 데만 17억 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대표 공약인 현금을 주는 복지 사업들을 뒤로 미루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취임 후 첫 인선이던 정책부좌관이 당일에 바로 사퇴하면서 시작부터 도정이 삐걱대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김영환 충북지사가 발표한 공약입니다. 상대 후보가 매달 70만 원씩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하자 당시 김영환 후보는 거기에 30만 원을 더해 매달 100만 원씩 양육수당을 주고 출산하면 1,000만 원까지 주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출산율을 생각하면 이것도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원하는 문제와 또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문제 이런 걸 공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노력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버이날에는 30만 원씩 감사 효도비도 공약했고 농업인 수당은 2배로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당선 직후 날아든 청구서입니다. 출산수당 820억 원, 육아수당 5,790억 원, 감사 효도비 924억 원에 농업인 수당 544억 원까지 이것만 매년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달 30일 김영환 충북지사 인수위원회는 이런 현금 공약을 오전에 나눠준 100대 과제 자료에는 넣었다가 오후 늦게 슬그머니 고쳐 다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100만 원씩 준다던 양육수당은 아예 목록에서 사라졌고 감사 효도비와 농업인 수당은 구체적인 지급액을 지웠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취임 이후 첫 출근 날부터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당장은 예산이 없어 못 지키지만 임기 내에 노력할 것이니 공약 파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 왜 지금 당장 못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임기 내라도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 표를 얻으려고 공약할 때와는 달리 못 지키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양육수당은 정부에서 준다고 한 게 있으니 일단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감사 효도비는 어르신 인구가 너무 많이 늘고 있으니 만 65세보다 지급 연령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농업인 수당도 약속했던 2배가 아니라 일단 20% 정도 올리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파기된 것은 거의 없고요. 또 다만 지금 현재 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전문가를 도정에 발탁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인사도 시작부터 꼬이고 있습니다. 기업인 출신인 윤양택 충북대 총동문 회장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는데 인사 발령을 한 그날 사퇴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사퇴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파격적이고 신선하다고 자평하던 민선 8기 김영환 후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새로운 학력평가 시스템으로 학력 신장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기존 일제고사와 같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선거 기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건 충북 학생들의 학력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확한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도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게 윤 교육감의 판단입니다.
교육감의 취임 후 첫 결재도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학력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이제 학력을 신장해야 된다는 의미로 먼저 결재를 하고 싶었고, 올해 안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충북형 에듀테크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패드를 활용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부터는 진단 과목을 국영수사과 5과목으로 확대합니다. 진단 결과는 학부모에게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서와 인문교육까지 다양한 학습 이력도 남길 계획입니다. 단순히 진단평가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모든 진단뿐만 아니라 교과도 심화하는 부분, 또 독서나 아이들의 어떤 학습 이력이 같이 남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각에서는 우려도 적질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력보다는 정서적인 회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또 기존의 학교별로 이루어지던 진단평가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면 과거 학생별로, 학교별로 줄 세우던 일제고사가 되풀이될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이 아이들 성적을 얘네들이 다 공유가 되고 엄마들도 공유가 돼요. 그래서 100점은 누가 맞았더라, 100점이 몇 명이다, 90점이 몇 명이다. 그럼 우리 반은 60점 밑에가 몇 명이 되더라, 누구누구래더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줄서기가 되고. 이에 대해 윤 교육감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어디까지나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송 바이오폴리스, 충주 기업도시 등 신규 택지의 초등학교 신설 여부가 이달 하순 결정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가칭 내곡 3초와 오송 바이오폴리스의 오송 3초, 충주 기업도시 화곡초와 증평 송산초 등 4개교 신설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분양 공고된 주변 아파트의 세대 규모에 비례해 각각 40에서 50학급 규모입니다. 한편 동남구와 오송 2고 등 앞서 재검토 결정을 받은 청주 일반계 2개 고교 신설안은 주변 과밀 여부 검토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쯤 교육부에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시작부터 파행입니다. 상임위 배정에 여야가 격돌하며 민주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단독으로 원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협력과 타협보다는 대립하는 험난한 앞날을 예고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원구성을 위해 열린 충북도의회 본회의. 시작하자마자 정회하고 여야 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지만 정작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4시간 가까운 논의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민주당 의원 7명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단독으로 상임위 배정과 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향후 의사 일정 등을 고려해서 마냥 회의를 지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야의 대립점은 교육위원회.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만큼 모든 의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이미 민주당 의원 1명이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상황에서 추가로 민주당 의원을 배정하기 위해 다른 의원들의 양보를 받아내기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교육위원을 또 딴 데로 빼야 되는데 거기에 다 자기들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는데 그것이 다 흔들린다는 얘기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전문가인 의원의 교육위원회 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협치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두세 가지를 다 양보를 했고 마지막으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상임위 배정을 좀 해달라. 그거를 무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에 배분된 부의장과 정책복지위원장 사퇴 카드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 잡음 없는 의장단 선출로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보였던 충북도의회가
원 구성에서 여야 간 파열음을 내며 첫 임시회부터 파행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제천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정임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이정임 의장은 제천시의회 최초의 4선 의원이자 최초의 여성 의장 타이틀을 지니게 됐습니다.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신 의원이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제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1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에코프로비엠 폭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업체에 과실이 있었다는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업체 측은 잘못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양극재 건조용 보일러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 폭발한 보일러는 정식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설비였습니다. 합성기름인 열 매체유를 인화점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려면 안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동을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심사 결과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한 달 동안 보일러를 가동하다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부적성 통보를 하면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온도 이상으로 계속 사용을 하다가 화이 났기 때문에. 직원 1명이 숨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보일러실 주변 안전시설 미비를 지목했습니다. 숨진 직원은 보일러실 옆 휴게실에 있다가 폭발 충격으로 부서진 벽면에 맞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 벽면이 문제였습니다. 지침대로라면 보일러실 벽은 화재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 등의 재질로 만들어야 했지만 수사당국은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일러 가동에 관해 직원들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고 보일러 운영 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업체의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전 대표와 안전관리팀 직원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또다시 세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허가까지 받은 폐기물 업자가 쓰레기를 그저 쌓아둔 채 잠적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자 결국 자치단체가 치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도로가 옆 샛길을 따라 언덕을 오르니 대형 쓰레기 더미가 나타납니다. 건축자재와 플라스틱 등이 한데 섞인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한 업자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겠다며 허가받아 쌓아놓고는 그대로 내버려둔 겁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쌓아만 둔 폐기물 양이 6,000톤이 넘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업자가 제때 치워야 하지만 벌금까지 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2020년쯤엔 아예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만 오면 폐기물 더미를 거친 오염된 물이 바로 아래 땅과 건물로 흘러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다 흘렸어, 건물. 버린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갈 일을 하다가 일이 커져버리니까 도망가 버린 거야. 영업정지, 허가 취소, 경찰 고발까지 했지만 업자를 찾는 데 실패하자 결국 자치단체가 국비 등 세금 17억 원을 들여 대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대집행한다고 등기 보내고 하지만 계속 반송돼서 보니까요. 마을별로 이제 감시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떤 정도 구성을 해서 이제 폐기물이 벌어지지 않도록.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수거만 해놓고 방치한 채 버려두는 폐기물 꼼수 처리를 막기 위해 쓰레기 처리 과정을 기록하게 한 개정 폐기물 관리법은 석 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청장 내정자로 청주 출신 윤익은 경찰청 차장이 유력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낸 김창룡 청장의 후임으로 윤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차장은 경찰대 7기 출신으로 충북경찰청 정보과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서울지방청 정보과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12월 치안감 승진 이후 6개월 만에 치안 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내일 오전 위원회를 소집해 차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충북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고령 환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쯤 청주에 사는 80살 할아버지가 41.4도에 달하는 고열과 오한, 경련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외출한 뒤 가족에게 더위를 먹은 것 같다며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온열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집계한 올해 충북 온열 환자는 이 80대를 포함해 18명입니다. 제9대 진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3선 장동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진천군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8명의 만장일치로 장동현 의원을 의장으로,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초선인 윤대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단양군 의회도 재선의 국민의힘 조성용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의장에는 같은 국민의힘 초선의 비례대표 김혜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미세먼지와 폐기물 시설 등 환경 문제를 전담할 청주시 의회 상임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환경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원회를 기존 6개에서 7개로 늘리는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특정 상임위의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으로 이번 3대 의회의 의원 정원이 3명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한편 청주시 의회는 여야 동수를 이룬 양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등의 협의를 위해 당초 오늘까지였던 회기를 8일까지 나흘 연장했습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오송 바이오폴리스의 민간 폐기물 매립장 증설 시도와 관련해 1000건이 넘는 주민 반대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말까지 바이오폴리스 매립장 증설에 대한 관계기관과 주민 의견을 접수한 결과 소정의 형식을 갖춘 주민 반대 의견이 1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기관인 청주시도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조만간 지방산단 계획 심의위를 열어 바이오폴리스 매립장 증설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교통대 직원단체와 총학생회가 총장 후보자 투표 비율을 발표한 데 대해 교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수회 측은 법에 따라 교수진과 직원, 학생 세 주체가 투표 비율을 합의해야 하는데도 교수진의 의견을 배제한 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협의체 직원 대표를 교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통대 직원단체와 총학생회가 지난주 교수진 40%, 직원과 학생이 각각 30%씩 투표권을 갖는 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교수회는 앞서 투표 비율을 정한 다른 국립대처럼 최소 70% 이상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주 출신의 세계적인 성악가 연광철의 충주 시민의 날 무료 단독 공연이 오는 8일 충주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독일 정부가 최고 예술가에게 주는 칸머쟁어 궁정가수 호칭을 받은 연광철은 충주공고와 청주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한 뒤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며 정상급 성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은 오는 7일 충주 음악창작소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학생 100여 명을 초청한 연광철의 토크 콘서트도 개최합니다. 단양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합니다. 단양군은 지질공원 현황과 가치, 관리 계획 등이 담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12개 지질명소에 더해 영천 동굴, 구봉 팔문, 중령천 습곡 등 지질명소 13곳이 추가됐습니다. 환경부 평가 후에는 유네스코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단양군은 지난 2020년 국내에서 13번째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부분 폐쇄를 이어오던 영동 국악체험촌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영동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마지막까지 개방을 미뤘던 43개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이달부터 운영해 2020년 2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모든 시설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로 이어집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